네, 이번 시간은 기계식 디젤 기관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커먼 라이 방식의 디젤 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전자 제어로 하는 그 가솔린 GDI 엔진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기계식 디젤 엔진은 주로 대형,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 또는 뭐 대형 선박 같은 데 사용되는 전자제어, 물론 뭐 요즘은 전자제어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제어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제어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디젤 기관은 계속해서 설명을 했지만 공기만을 실린더 내로 흡입한 후 높은 압력과 압축비로 압축하여 압축 행정 말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실린더 내의 압력을 압축 압력 부근으로 유지하면서 자기착화하여 연소시키는 압축착화 기관이고, 연력각적 사이클로는 저중속에서는 정압 사이클, 디젤 사이클이죠. 그리고 고속 디젤 기관에서는 정적 및 정압을 복합한 사바테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디젤 기관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계식 디젤 기관이죠.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가솔린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점화 장치가 없으며 대신에 연료 분사 펌프와 분사 노즐이 있고, 일반적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압축비는 15에서 22대 1, 압축 압력은 35에서 45기압, 압축 온도는 500도에서 700도C 정도입니다. 자동차용 디젤 기관은 대부분 4행정 기관이며 소형입니다. 디젤 기관은 가솔린 기관에 비해서 열 효율이 높고 연료 소비율이 낮으며 배출가스 중에 유해 물질, 일산화탄소, 특히 일산화탄소의 배출이 매우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공기만을 흡입하여 높은 압력과 압축비로 압축하여 압축 행정 말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키는 기관입니다. 연력학적 표준 사이클은 저속 중속에서는 정압 사이클, 그리고 고속에서는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고, 이 기계식 디젤 기관은 전기 점화 장치 대신에 연료 분사 펌프와 분사 노즐이 있고, 일반적으로 경유를 연료를 사용합니다. 압축비는 15에서 22대 1, 압축 압력은 35에서 한 45기압 정도, 압축 온도는 뭐 500도씨에서 한 700도씨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공기가 많은 조건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배출가스 중에서 그 불완전 연소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매우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대신에 요즘 뭐 낙스라던가 뭐 그런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가솔린 기관에 비해서 디젤 기관이 좀 더 이렇게 배출가스의 유해 물질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연료의 착화 온도입니다. 연료는 그 온도가 높아지면 외부로부터 불꽃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발화하여 연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최저 온도를 그 연료의 착화 온도 또는 착화점이라고 하고, 이 연료의 착화 온도와 공기와의 차이가 클수록 공기로부터 연료로 열 전도가 커지므로 빨리 착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의 착화 온도와 공기와의 차이가 큰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압축비는 구조상 너무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료의 착화 온도는 낮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료의 착화 온도는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착화점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인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착화점은 이 디젤 기관,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외부로부터 불꽃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발화하여 연소하는 것,
착화점이라고 그러고, 인화점은 불을 가까이 갔을 때, 불 근처에서 불이 붙는 거를 인화점, 말 그대로 이제 끌 인자죠. 인화. 불을 끌어서 붙는 점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불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 착화점이라고 해요. 이게 그때 우리가 배웠죠. 세탄가. 불이 빨리 발화하는, 불이 잘 붙는 정도를 세탄가라고 그랬고, 옥탄가든 세탄가는 둘 다 높은 게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착화 온도와 공기와의 온도차가 클수록 빨리 착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착화점은 낮고 그 다음에 공기의 온도는 높을수록 불이 빨리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착화점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세탄가가 높은 좋은 연료라는 얘기고, 공기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기가 고압으로 압축돼서 온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압으로 압축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압축비를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엔진의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어느 한계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착화점의 온도가 낮은 높은 세탄가 연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디젤 기관의 작동과 장단점입니다. 4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작동은 가솔린 기관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관 형식과 동작 유체의 사이클 변화 과정에서 오는 특징적 차이 때문에 가솔린 기관의 사이클 동작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일단 먼저 가솔린 기관의 4행정 사이클 작동과의 차이점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작동은 배웠지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식으로 4개의 행정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다는 점에서는 가솔린 기관이나 디젤 기관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솔린 기관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일단 가솔린 기관은 없는 조그만 위에 있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런 부분이 있죠. 요거는 소형 기계식 디젤 엔진에서 썼던 이제 연소실입니다. 연소실. 뭐 예비 연소실 뭐 그러는데 연소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연료가 분사되어 나오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흡입할 때 이제 흡입기 밸브가 열려서 공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압축하면서 공기가 요 연소실로 예연소실 뭐 예비 연소실 또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로 공기가 밀려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료가 분사가 돼서 여기서부터 연소가 시작돼서 여기서부터 쫙 연소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연료가 뿜어져 나오면서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서 그 토크가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토크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배기에서는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이렇게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됐어요. 이거는 이제 예. 다음은 이제 각각의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입 밸브의 열림과 피스톤이 상사점으로부터 하사점까지 운동하는 하강 행정 중에 흡입 과정이 순행되는 것은 가솔린 기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솔린 기관은 흡입 행정을 할 때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는 동작 유체가 일반적으로 GDI 엔진이 아닌 경우에 연료와 공기의 혼합가스인 반면에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기만을 유입하는 것이 특징적인 차이입니다. 즉 가솔린 기관은 흡입 행정에서 이미 연료가 실린더 내부로 공급되지만 디젤 기관은 연료 공급 시기가 폭발 과정과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점이 다릅니다. 가솔린 기관은 일반적으로 포트 인젝션 하는 경우에 공기와 연료의 혼합가스가 가솔린 기관에서는 유입되지만 디젤 기관에서는 공기만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이제 나중에 분사가 되겠죠. 다음은 압축 행정입니다. 가솔린 기관은 압축 행정을 할 때 연료와 공기의 혼합가스를 압축하지만 디젤 기관은 공기만을 압축합니다. 또 가솔린 기관의 압축비는 대체로 6에서 11대 1 정도임에 비해서 디젤 기관은 15에서 22대 1까지 높은 압축비로 작동되기 때문에 가솔린 기관의 압축 행정 말기 실린더 압력이 한 10기압 정도, 한 10에서 한 15기압 정도, 그 분에 반해서 디젤 기관에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35기압에서 한 45기압. 여기서 보시면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 되는데 이게 거의 1기압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 35기압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고압이 형성되는 점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행정의 사이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압축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라던가 토크 같은 게 좋아지는데 가솔린 기관의 압축비는 6에서 11 정도 이상으로 11 정도 이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노킹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가솔린 기관은 불이 워낙 휘발유죠. 휘발유는 불이 워낙 잘 붙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비가 어느 정도 높아져서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연소와 무관하게 불이 붙어서 폭발하듯이 연소가 진행되는 과정이 발생하는데 그게 노킹이죠. 그런 노킹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솔린 기관의 압축비는 요즘은 이제 10.5대 1, 11대 1 정도 그 이상으로 올리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기만을 흡입해서 압축하니까 압축비를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올리면 올릴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공기만을 흡입해서 압축하는 거는 디젤 기관이나 GDI 가솔린 기관이나 똑같은데 왜 가솔린 기관에 여전히 압축비를 더 못 올리느냐 하면은 연소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 기관이라서 공기를 압축한 다음에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해서 압축된 공기의 온도로 고온으로 불이 붙는 반면에 디젤 기관은 GDI 기관이라고 해도 연료는 압축 초기에 그렇게 분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솔린 기관은 공기와 골고루 섞여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압축 말기 흡입 행정 말기에 분사된 연료가 압축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압축되는 중간에 불이 붙기 때문에 노킹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 기관은 포트 인젝션을 하든 GDI를 하든 압축비가 한 10대 1 또는 11대 1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폭발, 동력 또는 팽창 행정입니다. 폭발 행정 역시 기계적 작동은 가솔린 기관과 거의 같은 형태이지만 가솔린 기관의 경우는 압축 행정 말기에 피스톤이 상사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압축된 혼합가스 중으로 점화 플러그에서 높은 전압의 불꽃이 튀어서 점화되고 폭발이 완전히 순간적인 정적 연소 과정에서 수행되는 데 비해서 디젤 기관은 압축 행정 말기에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실린더 내에 연료가 분사되어 공기와 혼합되어 공기와 연료 혼합가스가 형성된 것과 동시에 연소가 됩니다. 연료 분사가 짧은 시간에 완료되긴 하지만 디젤 기관은 정압 연소 과정을 포함하므로 팽창과 연소를 잠시 동안 병행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혼합, 그러니까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어서 스파크 플러그에서 전압이 튀어서 불이 전파되는 경우에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러니까 화염 전파가 굉장히 잘 돼서 순간적으로 쫙 화염이 전파되면서 타기 때문에 정적 연소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 디젤, 여기 나오는 디젤 기관은 기계식 디젤 기관입니다. 디젤 기관은 연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압축 행정 말기에 연료를 분사해도 연소가 되면서 팽창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디젤 기관은 정압 연소 과정을 포함하는 팽창과 연소를 잠시 병행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기 행정은 가솔린 기관과 거의 같습니다. 특히 디젤 기관의 경우는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배출가스의 배출 작용이 양호하므로 잔류 배기가스가 가솔린 기관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배기 밸브, 소음기 등의 통로 저항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관 회전 속도나 배출가스량이 커지면 연소질 내의 잔류 배기가스량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젤 기관 같은 경우는 후처리 장치가 촉매도 붙고 DPF도 붙으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설계를 잘못하면 배압이 너무 커져서 잔류 배기가스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디젤 기관의 장점입니다. 디젤 기관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평균 유효 압력이 높으므로 연료 소비율이 낮고 열 효율이 높습니다. 연료의 인하점이 높아서 화재 위험성이 낮습니다. 전기 점화 장치가 없어서 고장률이 적습니다. 이 행정 사이클이 비교적 유리하다고 되어 있고요. 경부하 엔진에서 열 효율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저질 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료비가 싸고 회전력의 변화가 적고 저속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기가스 유동성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계식 디젤 엔진 주로 적인데, 일단 압축비가 높으므로 평균 유효 압력이 높아서 연료 소비율이 낮고 열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산업용 엔진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연료의 인하점이 높아서 화재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지 않으면은 불을 가까이 하여도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솔린보다는 좀 화재 위험성이 적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점화 장치가 없어서 기계식이므로 고장률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질 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료비가 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저질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료 품질이 나쁘면은 노킹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연소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므로 연료가 좀 품질이 안 좋아도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같은 데서 좀 낮은 등급의 연료를 사용해서 선박 같은 데서 디젤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전력의 변화가 적고 저속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 나면 한번 유튜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형 선박에서 쓰는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실린더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막 실린더 벽을 솔로 문질러서 닦고, 그런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기관이 지금 일반적인 가솔린 기관이나 디젤 기관이나 회전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세우면서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대형 선박에서 쓰는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회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기관이 회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저속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기가스의 유독 성분이 초창기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자체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유독 성분은 어떻게 보면은 디젤 기관이 가솔린 기관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후처리 장치가 발달해서 굉장히 깨끗한 이렇게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배기가스가 나오는 데 비해서
지금 디젤 기관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디젤 기관의 단점은 회전 속도를 많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력당 무게가 큽니다. 저속 운전에서는 진동이 큽니다. 그리고 시동이 비교적 곤란하고 연료 공급 장치의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고 폭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이 큽니다. 과부하 운전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작 비용 및 정비 비용이 비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 보면은 사이클을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특히 기계식 디젤 같은 경우에 회전 속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회전 속도가 높아지면 회전 속도를 높이려면은 그만큼 연소 속도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기계식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회전 속도를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력당 무게가 큽니다. 이게 뭐냐면 압축비가 크기 때문에 디젤 기관은 기본적으로 가솔린 기관에 비해서 크고 튼튼하고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마력당 무게가 크고 마력당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을 까먹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음과 진동이 크죠. 소음과 진동이 크고요. 그 다음에 시동이 비교적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크랭킹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가솔린에 비해서. 그래서 겨울철 같은데 만약에 배터리가 약하면은 몇 번 크랭킹해서 안 되면은 시동 걸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공급 장치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 고압의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료 공급 장치가 세밀하고 또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부하 운전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되기 쉽습니다. 그 가솔린 기관과는 달리 공기에다가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이 실린더가 있고 여기에 인젝터가 있어서 연료를 분사하는데 이렇게 분사하다 보면은 처음에 분사되어 있거나 또는 이 표면에 있는 연료는 이 주위에 있는 공기와 잘 반응을 해서 연소가 잘 되는데 요 가운데에 분사된 연료는 이 공기와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연료가 많이 분사되는 경우에는 과부하죠. 그런 경우에는 불완전 연소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엔진이 크고 튼튼하다 보니까 제작 비용 및 정비 비용이 비싸집니다.